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알러지 스쿨.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옴니알러지 총전학 2장 우주진화론 제9절 천체들의 진화에 관련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화 현상을 지구의 생물상을 관찰함으로써 이들 생물이 미생물로부터 고등생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 지구 생물들의 진화는 즉 지구 자신의 진화 현상의 한 단면이며 따라서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다차원적 일체의 개념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공간에 산재해 있는 모든 천체들이 진화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언제 봐도 변함없이 꼭 같은 별 자리와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천체들의 진화는 평범한 인간의 입장에서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천체들은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생명활동의 시간 및 공간적 차원 역시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좌우관, 인간의 오관 차원으로는 어떤 진화의 진행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체의 진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관찰이 수월한 태양계 내의 차원에서 진화의 흔적과 진행을 살펴보고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별들의 진화 현상 역시 추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호 태양계의 가계. 앞에 우주 생초론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항성이란 설명을 하였는데 우리 지구를 포함한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한 단위의 가족이 바로 태양계인 것이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 태양계 가족의 최고의 선친이며 핵심 존재이고 다른 별들은 자식들이고 또 달들은 손자들이다. 이와 같이 태양계는 여러 천체들이 집단이나 우주공간 멀리에서 본다면 결국 빛을 발하는 존재는 태양뿐이고 다른 천체들은 아주 근접한 상태로 그 주위를 돌고 있으므로 하나의 원자나 세포 모양으로 태양이란 존재가 하나 있을 뿐이다. 이는 마치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인간의 한 가정과도 마찬가지 구조인 것이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자웅이체이므로 핵심 존재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있으나 태양의 경우는 자웅동체이므로 태양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웅이체이므로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이 자웅이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지구의 인간과 동물을 제외한 식물이나 모든 천체들은 대부분 자웅동체로 양친의 결합이 없이 하나의 존재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무성 생식에 의해서 자손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을 좀 보태자면 은행나무는 자웅이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태양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태양계의 모든 행성,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및 명왕성의 9개의 별은 결국 태양의 자식인 것이다. 그리고 그 출생 연대는 한꺼번에 다 같이 출생한 것이 아니고 큰 시차를 두고 출생하였는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행성이 즉 명왕성이죠. 먼저 탄생한 별이며 가까운 행성 즉 수성이죠. 나중에 출생한 별이다. 그리고 그 행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은 결국 행성의 자식들이며 역시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이 있죠. 일찍 태어난 위성인 것이다. 그리고 일찍 출생한 위성인 것이다. 그리고 별들의 거리는 처음 출생할 때부터 현재와 같이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들이 성장, 진화해 감에 따라서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며 현재 태양계의 모든 별은 태양의 에너지 공급에 의해서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나 먼 훗날에는 모든 행성은 항성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때쯤이면 태양은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고 늙어서 죽을 것이다. 즉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것은 행성은 항성으로 위성은 행성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태양계의 가계 중 지구는 우리가 세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가계상에서 보면 7번째가 되겠죠.
2호 별의 출생.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천체의 세계에서도 출생, 대사, 성장, 진화, 생식, 노쇠 및 사멸의 생명체 특유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주 생체론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극히 보편타당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오관의 감각기관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15km나 되는 광역에 퍼져 있는 수천 킬로미터 내지 수만 킬로미터 반경의 핵을 갖는 거대 존재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차원적 일체의 우주적 공통 원리를 토대로 그 주변의 존재에서 진행되는 행식 현상을 토대로 추리해 볼 수밖에 없다. 지구 생물들의 생식 현상을 관찰해 보면 극히 다양한 생식 방법이 있으며 크게 나누어 자웅동체의 무성 생식과 자웅이체의 유성 생식이 있다. 그런데 천체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웅동체의 무성 생식으로 생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천체들의 생식 현상과 가장 유사한 생식 현상이 나타나는 지구 생물을 찾아보면 아마도 효모의 출하 방법에 의한 생식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효모에 있어서의 출하 현상은 효모체 자체가 유동성이 있는 유기질로 되어 있으므로 출하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천체의 경우는 육신의 구성이 광물로 되어 있어 출하 현상은 고열의 용암 형태의 유동성 광물질들의 분리 현상이나 또는 천체의 외곽에 밀도가 희박한 성운과 유사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외부로부터의 물질 유입 현상과 밀도와 용적이 증가되는 성장 과정, 또 이러한 성장에 따른 모체와의 거리적 격리 현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별이 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호 별의 일생은 출생 시의 유전 정보에 따른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나 그 생물의 일생은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전 형질과 자신의 쥐신 (informatic body) 특성을 가지고 결정한 유전 정보에 환경적 요인이 작용되면서 시간적으로 성장, 진화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 생물의 특성은 천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별의 일생은 자연히 그의 모체와 유사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각각의 유전 인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의 자식들인 행성들은 앞으로 성장 진화를 하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될 것이며 또 태양은 과거에 지금의 행성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 오늘과 같은 항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왕성하게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태양은 점차로 노쇠에서 에너지의 발산도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종국에는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체의 출생, 성장, 생식, 노쇠, 사멸 등의 현상은 이미 그 세밀한 과정과 특성이 출생 당시의 유전 정보에 정밀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별의 일생은 출생 시에 이미 결정된 유전 정보와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4호 지구의 성장과 진화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천체보다도 지구는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천체이므로 이 지구의 출생으로부터 성장 및 진화 과정을 잘 살펴봄으로써 다른 천체들의 진화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물이 존재하는 특수한 천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문학적 시간을 거치면서 유유히 성장, 진화하고 있는 모든 별들의 일생을 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인간의 의식 수준 때문에 속단된 착각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구보다 먼저 출생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및 명왕성 등은 이미 생물이 출현했던 나이를 훨씬 지나 현재에는 세포적 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에는 왕성한 생물권이 존재했던 것이며 또 아직 생물이 출현하지 않았던 수성과 금성은 미래에 좀 더 성장하면 생물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생물이 지각을 뒤덮고 있는 지구도 먼 미래에는 생물이 사라지는 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체에 있어서 생물의 출현은 별의 성장 과정 중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마치 관목의 표피가 어렸을 때는 대사작용 및 성장이 왕성한 세포로 덮여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질의 표피로 변하는 현상과도 유사하다고 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가 출생해서 거쳐온 성장 진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는 약 45억 년 이전에 출생하였다고 추정하는데 확실한 연대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나 태양계의 7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그러나 태양의 7번째 자식으로 출생했으니 태양이 출생한 다음 긴 세월이 지난 후 금성이 출생하기 전에 지구가 출생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구가 출생할 때 태양은 아주 젊은 별이었을 것이다. 지구의 출생은 태양으로부터 용암과 유서한 유동성 광물질의 수정알이나 또는 생식세포가 효모의 출하 과정과 유사하게 분출되면서 거기서 지구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원자나 세포와 같은 기신체계 에너제틱 바디 체계를 만들어 화신됨으로써 리인카네이션 자전과 공존의 생명활동을 시작하면서 태양의 에너지와 물질 또 우주공간의 물질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우주공간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이 충만해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와 물질이 영양소로서 성장하는 별에 공급되어 체중이 증가되며 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의 대기와 바닷물은 달의 중력에 의해서 큰 힘으로 달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또 반대로 지구도 달을 큰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만일 우주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물질이 지구에 접근하게 되면 끌어당겨 지구의 체중을 증가시키며 성장하는 것이다. 현재도 지구에 떨어지는 우주공간의 낙지는 연간 상당한 양이 되며 이와 같은 광물질의 낙진, fallout이죠. 낙진 외에도 태양빛 에너지의 광합성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합성이나 핵융합에 의한 물질의 생성 등에 의해서도 지구는 지금도 계속 육신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육신의 성장뿐 아니라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진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신의 진화는 인포메틱 바디의 진화는 지구 육신의 체온이나 생리 특성에도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구는 현재까지 태양의 품속에서 태양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사는 유아기의 별이다. 그리고 지구의 생물권은 별의 유년기에 나타나는 생리 현상으로 지구 지신이 Informatic Body of the Earth죠. 여러 형태의 생물로 분화되어 일정 수준까지의 진화를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 지신이 Informatic Body가 더 진화되어 정보체가 서파의 특성을 점차적으로 지니게 됨으로써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점차 멀어질 것이며 지구의 생물권은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냉각되면서 무생물 상태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나 아주 먼 훗날에는 진화된 지신 인포메틱 바디에 의해 점진적으로 지열이 상승하면서 핵 분열에 의한 고열을 뿜어내는 항성으로 변신하여 왕성한 생명력으로 몸을 모두 불사르고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지구의 출생, 성장 및 진화의 계율을 살펴보았는데 지구 외의 다른 별들도 출생과 성장 또 노쇠 과정을 거쳐 육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 공간에는 모든 존재들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다차원적으로 충만하여 있으며 이들 지신의 정보에 의해서 인포메틱 바디의 정보에 의해서 에너지가 순환하고 물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총체적인 우주의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천체에 있어서 생물이 나타나고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천체의 유년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리현상으로서 활발한 진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천체의 생명활동의 주체인 생물 간의 저차원적 베타파 교신에 의해서 생물들이 재능을 쌓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체의 초기 진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체가 더 진화해서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화가 진행되는 것은
고차원적 정보 파동의 감수성이 획득됨으로써 생물이 없이도 천체 간의 직접적인 교신에 의해서 천체의 지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계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궁극에는 고도의 재능이 성취됨으로써 핵분열의 능력으로 생명의 극치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에너지 생성 면에서 보면 지구는 핵융합 정도 할 수 있지만 태양은 항성은 핵 분열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